올해 90이 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는데 그 공간이 왜인지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작은 화분 몇 개가 있었고 오래된 책들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오랫동안 한 사람의 손길을 받아온 것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90해를 살아온 얼굴인데 주름 사이로 뭔가 편안한 것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깊고 잔잔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오래 알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0을 살고 나서야 알았어요. 행복이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저 멀리서 찾고 다녔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조건에 달아둡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 상황만 지나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작은 것들을 내일의 큰 것과 맞바꾸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아니면 행복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에서 느끼기가 어렵다는 생각. 그 어르신은 90해를 살면서 행복에 대해 5가지를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이었습니다. 90해를 살아온 분이 알게 된 것이기에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삶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비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어르신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하려면 뭔가 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 집이 있어야 하고 자식들이 다 잘 돼야 하고 돈이 넉넉해야 하고 그게 다 갖춰지면 그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 평생을 달려왔어요. 그분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화분에 핀 작은 꽃이 창가에서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0이 되고 보니 그 큰 것들이 다 갖춰졌던 시절보다 아주 작은 것들이 좋았던 날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손녀가 와서 손잡고 같이 걸었던 것. 오랜만에 먹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던 것. 봄날에 마당에 꽃이 피어서 한참 바라봤던 것. 비가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크고 특별한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행복하고 비싼 것을 먹어야 행복하고 특별한 날이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들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오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왜 우리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울까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감동을 줄여버립니다. 매일 먹는 밥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매일 보는 하늘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도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어요. 젊었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많은 날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분의 눈빛에 담긴 그 아쉬움이 오래 남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이 나이에야 알게 됐다는 그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지금 들리는 소리. 오래된 친구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 오늘 먹은 밥이 따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의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행복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바로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실 때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90해를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했어요. 돈도 있어봤고 없어봤고 지위도 있어봤고 없어봤고.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사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먼저 갔어요. 나만 남았는데 그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만날 걸,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걸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바빴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뤘는데 나중이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이미 늦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보다 일을 우선에 두고 삽니다. 지금 이 일이 더 급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만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오랜 친구의 연락에 나중에 답하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거기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저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해놓고 그 나중이 계속 뒤로 밀려온 경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회가 사라져버린 경험. 왜 사람을 나중으로 미루게 될까요? 사람은 항상 거기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쁜 지금을 지나고 나면 그때 제대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막상 와보면 너무 늦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거나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거나 그 어르신이 90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거창한 게 없어요. 아이들이랑 밥 먹던 것, 친구랑 동네를 걷던 것,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던 것, 손자가 와서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잘 대하지 못했던 것, 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도 가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제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눈빛이 오래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잘 지내냐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후회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비밀.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실 때 그 어르신이 작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욕심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했어요. 항상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달려가다가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잠깐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욕심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려놓고 나서야 그 욕심이 얼마나 나를 무겁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무게를 평생 들고 다녔던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더 많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남의 시선에 맞추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완벽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경험. 더 가졌는데도 더 불안한 경험. 욕심을 채웠는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경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한 만족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이 보이고 그 다음을 이루면 또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까지는 편안한 게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항상 뭔가를 향해 긴장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내려놓으면 뭔가 잃을 것 같아서 쥐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비로소 진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비밀. 현재를 살아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어르신이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그러는 사이에 지금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산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은 여기 있었는데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분은 눈을 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흔이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 이 햇빛이,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아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깊이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에서 보내고 있을까요?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할 마음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대화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한 경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사진 찍기 바빠서 그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경험. 왜 현재에 집중하기가 어려울까요? 마음이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걱정되는 것들, 아쉬운 기억들이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 나는 아흔해가 걸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흔이 돼서야 알았어요. 그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잠깐 느껴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온도,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내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루가 충분히 살아내면 특별한 날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어르신의 목소리에 뭔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야 말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부족한 것 같았고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했고요.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아흔이 되니까 그 오래된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지만 열심히 살았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스스로를 충분히 여기지 못하는 경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경험.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경험. 남에게는 관대한데 나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심판자가 되어온 경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합니다. 더 잘했어야 했다.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다.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잘해야 하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나 자신의 가장 엄한 심판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당연하게 넘어가고 못한 것은 오래도록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태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살아온 나를 충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버텨온 나를 스스로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진짜 편안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했는데 그것을 아흔이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나 자신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며 살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나와 화해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어르신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왔는데 바깥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늘 보던 하늘인데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늘 걷던 길인데 발 아래 땅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흔해를 살아온 분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현재를 살아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5가지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어렵고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오히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느라 바로 곁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그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흔이 되어서야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것을 알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그 어르신보다 이 이야기를 훨씬 일찍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바꾸겠냐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의 작은 것 하나에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꽉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눈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별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알기까지 90해가 걸렸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아셨으니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